오늘 여러분께 제가 군대에서 겪었던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군대에서는 정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죠. 선후임 간의 갈등, 힘든 훈련, 때로는 웃지 못할 해프닝들까지.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겪은 일은 조금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미신이라고 치부할지도 모르겠어요. 21세기에 무슨 귀신 이야기냐고 말이죠. 저 역시 처음엔 그냥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실제로 벌어진 일들을 목격하고 나니 이 세상에는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입대할 때 아버지께서 주신 물건 하나 때문에 우리 부대 전체가 뒤바뀌게 된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믿지 않겠지만 모든 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부터 그 모든 것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충청남도 서산에서 온 이강우입니다. 자대 전입한 지 3일째죠. 아직 이곳 분위기에 익숙하지 않아서 말수가 적은 편이었습니다. 전입 신고를 할 때도 중대장님과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어요. 뭔가 어색하더라고요. 동기들도 저와는 거리를 두려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워낙 조용한 성격이라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병철 병장이 제 부적을 본 거예요. 아버지께서 입대 직전에 손수 써주신 부적이었습니다. 이건 절대 손에서 떼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오병철 병장은 전역까지 2개월 남은 고참이었습니다. 대구 출신이시고 중대 내에서는 왕고참 취급을 받았죠. 그가 제 부적을 보더니 비웃기 시작했어요. 요즘 애들은 부적까지 들고 다니냐? 혹시 신내림 받은 거냐? 병장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웃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냥 조용히 있고 싶었지만 아버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것입니다. 건드리지 마십시오. 제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차가운 목소리였죠. 오병철 병장은 제 눈빛을 보더니 잠깐 멈칫했어요. 하지만 곧 다시 허세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귀신이 어딨다고 그런 걸 들고 다녀. 그날 밤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일호 상병이 다른 병사들에게 말하더라고요. 강우 옆에서 자면 악몽 꾼다던데. 진짜? 누가 그래? 아니 실제로 어제 옆에서 잔 박일병이 그러던데. 새벽에 깨서 식은땀 흘리고 있더라. 저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런 일들이 가끔 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일을 도우면서 익숙해진 일이었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군대에서까지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어요. 아버지께서 부적을 주신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일은 전입 일주일째 되던 날 일어났습니다. 생활관 청소 시간이었죠. 저는 화장실 청소를 맡았고 다른 병사들은 각자 구역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오병철 병장은 평소처럼 감시하며 돌아다니고 계셨는데 제 침상 근처에서 멈춰 서더라고요. 그때 저는 화장실에서 변기를 닦고 있었습니다. 야, 이강우 사물함 열어봐. 오병철 병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나가보니 오병철 병장이 제 사물함을 열고 계셨습니다. 안에서 부적과 함께 아버지께서 주신 작은 병을 꺼내시더라고요. 이게 뭐냐? 개인 물품입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어요. 그 물건들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것들이었거든요. 개인 물품? 이런 미신적인 것들을 부대에서 보관한다고. 오병철 병장은 부적을 들어올리시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죠. 오병철 병장님, 그건 제발 건드리지 마십시오. 제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병철 병장은 오히려 더 흥미를 보이시는 것 같았어요. 귀신이 있으면 튀어나와 보라고 해라. 그 순간 오병철 병장은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부적에 불을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노란 종이가 타들어가면서 검은재가 되어 떨어졌습니다. 오병철 병장님 안 됩니다. 저는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적은 완전히 타버렸고 오병철 병장은 그 작은 병마저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안에 있던 액체가 바닥에 흩어졌죠. 그 순간 생활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았어요. 공기가 차갑게 변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무릎을 꿇고 깨진 병 조각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손에 피가 나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아버지께서 화를 내실 게 걱정됐습니다. 뭐 별일 있겠냐? 그냥 미신일 뿐이야. 오병철 병장은 여전히 허세를 부렸지만 목소리에는 약간의 떨림이 있었어요. 그날 밤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쯤 오병철 병장의 비명소리가 들렸거든요. 화장실에서 나오는 오병철 병장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거울에 누가 서 있었어? 오병철 병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저만 알고 있었죠.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오병철 병장의 상태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밤 화장실 사건 이후로 오병철 병장은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것 같았어요. 이틀째 되던 날 오병철 병장이 총기고 당직을 서게 되었습니다. 혼자 지켜야 하는 근무였죠. 새벽 2시쯤 오병철 병장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이강우, 당장 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총기고로 향했어요. 가보니 오병철 병장이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었거든요. 무슨 일이십니까? 누가 내 어깨를 눌렀어. 분명히 느꼈다고. 병장님은 어깨를 만지시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총기고에는 병장님 혼자뿐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둘러보았지만 특별한 건 없었어요. 착각이 아냐. 분명히 손가락 5개가 느껴졌다고. 오병철 병장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식은땀도 흘리고 있었죠. 저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곁에 있었습니다. 사흘째부터는 더 심해졌어요. 오병철 병장이 잠들려고 하면 누군가 목을 조르는 느낌이 든다고 했거든요. 매번 깜짝 놀라 깨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이강우, 이거 내가 한 짓이지? 오병철 병장이 저를 붙잡고 물었어요. 눈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었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오병철 병장이 그 물건들을 건드린 순간부터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병철 병장만이 아니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다른 병사들에게도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김일우 상병이 제일 먼저였어요. 새벽에 갑자기 코피를 흘리며 깨어난 거죠. 왜 이러지? 코를 다친 적도 없는데. 그 다음은 박일병이었습니다. 자다가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삑, 삑 하는 소리가 계속 나. 마치 녹음기를 뒤로 돌리는 것 같은. 점점 더 많은 병사들이 악몽을 꾸기 시작했어요. 모두 비슷한 꿈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쫓아오는데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거였죠. 생활관 분위기는 날로 어두워졌습니다. 다들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일과 중에도 멍하니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오병철 병장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말수도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가끔 혼잣말을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그냥 장난이었는데. 저는 이 모든 걸 지켜보면서도 아무 말 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함부로 건드린 것들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고 말입니다. 이상 현상이 일어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생활관 분위기는 더욱 침울해졌어요. 모든 병사들이 제대로 잠을 못 자니까 피로가 누적되고 있었거든요. 김일우 상병은 군종병이라 평소에도 정보에 밝았습니다. 부대 내 모든 소문과 병사들의 이력을 꿰고 있었죠. 그런 김일우 상병이 어느 날 생활관 책꽂이를 뒤지고 있었어요. 뭘 찾고 계십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김일우 상병은 잡지 한 권을 꺼내더라고요. 무속 관련 잡지였습니다. 이거 좀 봐. 요즘 무속인들 특집 기사야. 김일우 상병이 잡지를 펼쳤습니다. 여러 무속인들의 사진과 인터뷰가 실려 있었어요. 그런데 상병이 갑자기 멈췄어요. 이 사람. 김일우 상병의 손가락이 한 기사를 가리켰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름난 무속인 이칠성 도사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사진 속 인물은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었지만 옆에 서 있는 젊은 남자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그 순간 김희로 상병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잡지를 보시던 김희로 상병이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강우야, 이거 너 아니야? 김희로 상병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잡지 속 사진에서 이칠성 도사 옆에 서 있는 젊은 남자는 분명 저였어요. 작년에 아버지 일을 도울 때 찍힌 사진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어차피 들킬 일이었으니까요. 그럼 이칠성 도사가 내 아버지라는 거야? 그렇습니다. 김희로 상병은 잡지를 다시 보시더니 한숨을 크게 쉬셨어요. 기사에는 아버지의 능력과 전국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적을 가지고 있었구나. 김희로 상병이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런데 곧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이거 오병철 병장이 알면 어떻게 될까? 아마 믿지 않을 겁니다. 제가 대답했지만 김희로 상병은 이미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김희로 상병은 망설이시다가 결국 오병철 병장에게 갔습니다. 오병철 병장님, 이거 좀 보십시오. 김희로 상병이 잡지를 보여줬어요. 오병철 병장은 기사를 쭉 읽어보더니 비웃었습니다. 이런 거 믿냐? 요즘 세상에 무슨 무속인이야. 하지만 오병철 병장님, 요즘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우연일 뿐이야. 설마 이강우가 진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오병철 병장은 여전히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오병철 병장은 이미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날 밤에도 오병철 병장은 악몽을 꿨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했어요. 새벽에 깨어나신 오병철 병장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거든요. 저는 멀리서 지켜보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면 미리 말했을 텐데요. 김희로 상병이 잡지를 보여준 후로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오병철 병장의 상태는 더욱 심각해졌어요. 낮에도 깜빡깜빡 졸고 식사량도 현저히 줄어들었거든요. 다른 병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생활관 전체가 마치 음침한 공기에 휩싸인 것 같았어요. 모두들 피곤해하고 예민해져 있었죠.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일은 사흘 전 밤에 일어났습니다. 새벽 3시쯤 이상한 소리에 깨었는데 오병철 병장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더라고요. 진짜 미안했어. 진짜로. 오병철 병장이 혼잣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침대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거 다시 붙여줘. 제발. 오병철 병장이 제 침상 방향을 보며 말했어요. 울음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평소 위험 있던 오병철 병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날 좀 살려줘.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 그 순간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오병철 병장이 제 물건을 함부로 다뤘다고 해도 이렇게 고통받는 모습을 보니 안쓰러웠거든요. 다음 날 아침 오병철 병장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동했어요. 하지만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야, 면도 제대로 안 했냐? 여전히 후임들에게는 엄하게 대했지만 예전만큼 힘이 없어 보였어요. 목소리도 많이 쉬어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에 김희로 상병이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우야, 오병철 병장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방법이 없을까? 내가 아버지한테 배운 게 있지 않냐? 김희로 상병의 말에 저는 고민이 깊어졌어요. 사실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거든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조용히 일어나서 종이와 붓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정성스럽게 부적을 그렸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신중하게 썼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집중했죠. 부적을 다 쓰고 나니 새벽 4시가 넘어 있었어요. 그때 또다시 오병철 병장의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오병철 병장이 일어나더니 또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번에는 더 절실하게 비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오병철 병장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완전히 무너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오병철 병장 앞으로 갔어요.
그리고 새로 쓴 부적을 오병철 병장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병철 병장이 저를 올려다봤어요.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평소의 위험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죠. 이강우.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가지고 계십시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오병철 병장은 부적을 조심스럽게 집어들더니 품속에 넣었습니다. 제가 부적을 준 후 며칠간은 조용했습니다. 오병철 병장도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어요. 생활관의 다른 병사들도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병철 병장의 전체적인 상태는 여전히 좋지 않았어요. 몸무게도 많이 빠졌고 신경이 예민해져 있었거든요.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는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일주일 후 오병철 병장이 의무실에 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김희루 상병이 알려주더라고요. 오병철 병장이 불면증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진료를 받는다고 해. 그렇습니까? 의무관님이 정신과 상담을 권했다던데.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런 결과를 원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저 아버지께서 주신 물건들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었는데요. 며칠 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병철 병장이 정신과 진료를 사유로 조기 전역 처리된다는 거였어요. 진짜냐? 오병철 병장이 조기 전역? 응, 의무관님이 추천서를 써주셨다고 해. 병사들 사이에서는 여러 추측들이 나돌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를 아는 사람은 몇 없었죠. 오병철 병장이 떠나기 전날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강우, 정말 미안했다. 괜찮습니다. 앞으로는 함부로. 그런 일 안 하겠다. 오병철 병장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예전의 거만함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제가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오병철 병장은 고개를 끄덕이시고 돌아섰어요. 오병철 병장이 떠나신 후 생활관은 완전히 평온해졌습니다. 더 이상 이상한 현상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 역시 조용히 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한 달 후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중대장님이 저를 부르신 거예요. 이강우 이병. 이병 이강우. 이재훈 대위는 33세의 육사 출신 장교셨어요. 평소 냉정하지만 공정한 분으로 유명하셨죠. 앉아라. 감사합니다. 대위님은 잠시 저를 지켜보시더니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오병철 병장 사건 알고 있지?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일과 내가 관련이 있냐? 직접적인 질문이었어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알고 있었겠지. 대위님의 눈빛이 예리했어요. 거짓말로는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아버지께서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대위님은 한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러더니 마지막 질문을 하셨습니다. 넌 그냥 평범한 이등병 맞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관등 성명을 말했습니다. 이병 이강우입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중대장님과의 면담 이후 저는 더욱 조용한 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어떤 특별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평범한 이등병으로서 일과를 소화하며 지냈죠. 생활관도 완전히 안정을 찾았습니다. 김희루 상병은 여전히 저에게 관심을 보였지만 예전처럼 직접적으로는 묻지 않았어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김희루 상병이 흥미로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강우야, 요즘 유튜브에서 무속 다큐멘터리가 인기래. 그렇습니까? 응, 전국 유명한 무속인들 취재하는 프로그램이야. 조회수가 엄청 나온다고 해. 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며칠 후 김희루 상병이 다시 저에게 오시더라고요. 이번에는 표정이 심각했어요. 강우야, 이거 봐. 김희루 상병이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유튜브 화면이었어요. 제목은 전국 최고 무속인 이칠성 도사의 비밀이었습니다. 이거 내 아버지 나오는 프로그램 맞지? 영상을 보니 정말 아버지가 나오시더라고요. 얼굴에는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었지만 목소리는 분명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영상 중간에 아버지 옆에서 일을 돕는 사람의 뒷모습이 잠깐 나왔거든요. 실루엣만 보여졌지만 그게 저였어요. 이거 너 맞지? 김희루 상병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건 댓글이었습니다. 수백 개의 댓글 중에 눈에 띄는 것이 있었어요. 나 이 사람이랑 군 생활했었음. 진짜다. 장난 아님. 레알. 어느 부대? 말 못하지만 진짜임. 무서운 일 많이 봤음. 혹시 이강우? 마지막 댓글을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제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강우야, 이거 진짜 문제될 것 같은데. 김희루 상병의 걱정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영상 조회수는 이미 수만 회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며칠 후 중대장님이 다시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강우 이병. 이병 이강우. 요즘 인터넷에서 내 얘기가 나돈다던데. 대위님도 그 영상을 보셨나 보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사과할 일은 아니다. 다만 부대 내에서 소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조용히 지내거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위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표정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계신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저는 변함없이 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가끔 새로운 전입병들이 저를 신기하게 바라보는 시선을 느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인터넷상의 소문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잠잠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끔 그 영상을 찾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죠. 저는 그저 주어진 일과를 성실히 해나갔습니다. 평범한 이등병으로서 말입니다. 유튜브 영상 논란이 있고 나서 반년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어느새 일병이 되어 있었어요.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갔죠. 그동안 생활관에는 여러 명의 전입병들이 왔다 갔습니다. 가끔 제게 관심을 보이는 후임들도 있었지만 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김희루 상병도 전역했고 더 이상 오병철 병장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새로운 박 이병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일병님, 혹시 인터넷에서 봤는데? 뭘 봤는데? 그 유튜브 영상에서 나온 분이 일병님 맞습니까? 저는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순진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그런 건 신경 쓰지 마라. 하지만 정말 신기합니다. 진짜 그런 능력이 있으신 겁니까? 능력? 그런 건 없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 이병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사실 저 역시 가끔 혼란스러웠습니다. 과연 제게 정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건지 아니면 단순한 우연의 연속이었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가르침대로 살아가면 큰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저녁을 2달 앞둔 어느 날 중대장님이 마지막으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강우 병장. 병장 이강우. 곧 저녁이지. 그렇습니다. 군 생활 어땠냐? 배울 것이 많았습니다. 이재훈 대위님은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내가 온 후로 부대가 많이 안정됐다. 감사합니다. 저녁 후에도 지금처럼 조용히 살아가거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위님과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더 이상 물어보실 것도 말씀하실 것도 없으셨나 보더라고요. 드디어 저녁일이 다가왔습니다. 짐을 정리하면서 군 생활을 돌이켜봤어요.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후임들이 송별을 해줬습니다. 병장님, 저녁 후에도 연락드려도 되겠습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다. 그래도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줬어요. 세상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 하지만 그걸 다 알 필요는 없어. 부대 정문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1년 8개월간의 군 생활이 끝났습니다. 집에 돌아가니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수고했다. 네, 아버지. 별일 없었냐? 조금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얼굴을 유심히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다.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군대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시작에 불과했던 거죠. 지금도 가끔 그때를 생각합니다.
조용히 지나간 시간들과 만났던 사람들을 말이에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